정말이지 제 사연을 보낼까 말까 며칠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알아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이렇게라도 말을 못하면 제 속이 답답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알아볼 테면 알아보라지 하고 이번 사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숨기는 거 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고 남편 밑으로 3살 차이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시동생보다 나이가 1살이 적은 제가 올해로 39입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대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시동생과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9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반에서 제일 몸이 약했고 체육 시간에는 항상 혼자서 앉아 있었던 기억밖에 없네요. 2차 성징도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생리가 시작이 되면 온몸이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초반 이틀은 아무것도 못하고 약을 챙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마네킹처럼 누워만 있어요. 조금 바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2달, 3달씩 건너뛸 때도 있어서 내가 몸이 정말 정상은 아니구나 싶었죠. 남편은 이런 제 몸 상태를 다 알면서 결혼했고 아무래도 제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아이 낳기 힘들 것 같아서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갖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아서 결국 병원까지 찾아가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저는 이번 생에는 아이 갖길 포기하라는 소리를 듣고 돌아왔네요. 그때 정말 남편에게 미안했고 당신이 장남인데 어떻게 아이 없이 살 수 있겠냐고 그냥 차라리 나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 괜찮다면서 그까짓 아이 없어도 그만이고 우리 2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9년째 결혼 생활을 하는 중이고 다행히 그 이후로도 부부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작년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은 6년 전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고 결혼식 올린 지 3달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속도 위반이 흠도 아니고 기왕 결혼하고 아이까지 빠르게 생겼으면 마음 잡고 잘 살아볼 일이지 허구한 날 동서랑 싸움박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남의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거리는 없지만 2사람 모두 불같은 성미를 가져서 참을성이 없고 일단 시동생이 술 먹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총각 시절에는 많은 여자들도 만나고 매일 술을 마시고 놀아도 아무 상관없다지만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집안의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몇 번이나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다가 들킨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집을 나간 적도 있었고 저희 시댁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자기 남편 좀 혼내달라고 시부모님한테 사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버릇을 어떻게 남을 주겠어요? 시동생이 마지막으로 다른 여자와 밤새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고 온 날에 동서는 집을 나가버렸고 그 길로 2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양육권은 꼭 가져야겠다고 억지로 우겨서 결국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들을 시동생이 맡아서 키우게 되었죠. 이혼한 뒤에 혼자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까지 돌보며 사는 것이 불가능하니 얼마 못 가서 시댁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동서가 울고불고 화를 내도 못 고치던 개차반 같은 버릇이 이혼하고 부모 집에 들어와 산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어요? 여전히 시동생은 아이를 시부모에게 내팽개치고 오히려 이혼하기 전보다 더 자유롭게 술 마시고 여자랑 노느라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그럴 거면 아이가 엄마와 살 수 있게 양육권이라도 포기해주던가 변호사까지 써서 아득바득 양육권 뺏어와 놓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머님이라도 애를 잘 봐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도 인생 말년에 다시 6살 남자아이를 키우려니 죽을 맛인 것 같더라고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시고 팔자에도 없는 손주 막둥이를 보느라 친구들도 못 만나러 간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답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아이 못 낳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시험관이라도 하거나 인터넷에서 뭘 보고 왔는지 대리모 이야기까지 하시던 분이거든요. 너는 그냥 어떻게든 낳기만 해. 키우는 건 내가 대신 키워줄게. 솔직히 너가 생각해봐도 집안의 대를 끊는 건 좀 아니잖니?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만약 제가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어떻게든 의학의 힘을 빌려서 억지로 아이를 가졌더라도 어머님이 얼마나 봐주셨을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어머님이 아이 보기 힘들다며 종종 저희 집에 조카를 맡겨놓으셨고 제 입장에서도 그리 달갑진 않았지만 어쩌다 하루니까 그냥 참고 애를 봐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조카 봐달라고 하시려나 싶어서 찾아갔지만 그날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너희가 애가 없으니까 윤석이를 데리고 사는 게 어떠냐? 원한다면 너희들 호적에 올려도 되고. 어차피 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 크는 것보다 그게 낫겠지. 이미 시동생하고는 이야기까지 다 끝난 상황이라는데 하루 이틀 애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조카를 키우라고 떠미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체력도 별로 안 좋아서 제 몸 하나 건사를 못하는데 내 애도 아니고 조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정작 사태를 이렇게 만든 시동생은 여전히 아이를 책임질 생각도 없고 그런 중요한 날에도 여전히 밖으로 놀러 나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절대 못한다고 안 한다고 펄쩍 뛰었는데 아버님은 아무 말씀 없이 헛기침만 하시고 시어머니는 가족이 되어서 서로 힘들 때 돕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가 힘들 때 누가 너네를 도와주겠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받아 본 적 하나 없이 살았어요. 신혼집 얻을 때도 시댁에는 돈이 없다면서 저보고 친정에 부탁을 해보라고 하시던 것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뭐 하나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시동생 애를 저보고 호적에 올려서 키우라고 하시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잖아요? 아직 어린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카가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전인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 아빠가 애 앞에서 서로 싸우고 욕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서 그런지 아이치고는 좀 거칠어요. 겪어보질 못하신 분들은 아직 초등학교 못 들어간 애들이 그래봐야 얼마나 심하겠나 하시겠지만 남자애라 힘도 좋고 자기 뜻대로 안 풀려서 화가 나면 집어던지고 때리고 꼬집습니다. 하도 성질을 부리길래 저희 남편이 예전에 조카한테 우리 집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혼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울고불고 들고 있던 장난감을 집어던지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저희 남편 뺨을 때리고 가더라고요. 남편도 그때 충격받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는데 다행히 잘 참았습니다. 조카 두 손을 꼭 붙들고 절대로 어른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하라 했는데 끝까지 울고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죽어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다가 나중엔 눈이 뒤집히면서 뒤로 넘어가고 실신까지 했어요. 그 모습 옆에서 보면서 나는 정말이지 아이 키우는 건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자는데 저희 결혼할 때는 시부모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도움도 못 받았어요. 시동생한테 축의금으로 30만 원 받았고 시부모님은 뭘 도와주기는커녕 본인들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다 챙겨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나마 시동생이 30만 원을 해줬지만 나중에 시동생 장가갈 때 우리 부부가 괌 신혼여행 비용을 내줬으니 훨씬 더 많이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라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첫째이고 장남이라서 동생과 시부모한테 어느 정도는 챙기고 살았어요. 시부모님한테도 지금까지 섭섭치 않게 해드렸다 생각하는데 저희가 왜 이런 일까지 희생을 해야 하고 사고치고 이혼한 시동생 뒤처리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가족끼리 상황 어렵고 힘들 때 도우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집안에 조카를 데려다가 같이 살라고 하는 것은 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거죠. 왜 이놈의 집구석엔 무슨 일만 생기면 저희 보고 다 알아서 수습해달라고 하는 건지 뻔뻔한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할 소리는 아니지만 애초에 이럴 거면 처신을 똑바로 해서 사고를 치지 말던가 아이 키울 자신이 없으면 이혼할 때 애엄마가 아이 데려갈 수 있게 포기를 해주던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애를 양육권을 뺏어와 놓고 이제와 감당 안 되니까 저희한테 떠넘깁니까? 저는 절대 못한다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남편은 선천적으로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인데다 어쨌든 자기 동생 일이고 조카가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는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길래 만약 조카를 데려다가 키울 생각이면 내가 집에서 나가던지 할 테니 조카 데려다가 혼자 키우면서 살던 아니면 아예 남편 보고 당신도 어머님 댁에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 동생 일이고 그렇게 마음 쓰이면 나한테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직접 하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당연히 남편도 조카 데려가는 건 못한다고 말을 했죠.
끝까지 저희 부부가 거절을 하니까 시모는 어떻게 가족끼리 나몰라라 할 수 있냐고 일단 시험 삼아 1년만 데리고 가서 같이 살다 보면 정도 붙이고 나중엔 너희가 먼저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싶다 할 거라 하시네요.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보다 망나니 같은 본인 둘째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더 빠른 길 아닐까요? 이도 저도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아이가 상처받기 전에 애엄마한테 보내고 양육비를 보내주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 생각을 그대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모든 사태가 전부 제가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하시더라고요. 너가 집안의 장손을 낳았어 봐라. 그랬으면 애초에 양육권을 뺏지도 않았어. 너 하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건데 어쩜 그리 나몰라라 할 수가 있니? 그러면서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조카의 미래가 걱정되지도 않냐고 하시는데 그걸 가장 많이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시동생이죠. 길고양이도 아니고 불쌍하다는 이유로 전부 집에 데려다가 키우는 게 맞는 건가요? 당장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아이가 집에 있으면 제가 회사 생활하는데도 지장이 많을 겁니다. 왜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동생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악 물고 열심히 살던 저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진짜 이번 일에서만큼은 손해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조카 간식비에 보태시라고 시부모님 용돈 드리던 것에서 10만 원 올려서 더 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 말에 어머님은 울기 시작하셨고 아버님은 답답하신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더는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남편이랑 집으로 돌아오는데 솔직히 저도 기분이 너무 찝찝하고 괜히 죄책감도 들면서 무엇보다 아이한테 미안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거나 상황이 여유가 있다면 뭔가 다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우리도 간신히 맞벌이해서 먹고 사는 수준이고 돈보다도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니까 솔직히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집에 오면서 내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남편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괜찮다며 사과하지 말라더군요. 그날 저녁에 시동생이 술에 취한 채로 제게 전화를 걸더니 저보고 너무 이기적이랍니다. 형수,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죠? 내가 평소에 형수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한 번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거절하는 게 맞는 일이에요. 저도 그 말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동생한테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부모가 되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맨날 술 처먹고 여자나 만나고 다니는 게 정신 똑바로 박힌 일이냐고 물었죠. 제 말을 듣고 시동생도 기분이 나빴는지 여기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어차피 형수는 애도 못 갖는 사람이면서 이번 기회에 아이 생겼다고 치면 되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 건지. 저도 그 말이 충격이었는데 저보다는 옆에서 두 사람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더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릴 새도 없이 제 전화를 뺏어들더니 자기 동생한테 숨도 안 쉬고 쌍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이렇게 욕을 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시동생도 너무 놀랐는지 욕을 듣다 말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분이 풀리지 않은 남편은 제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날까봐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돌아온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씻고 자버렸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제 시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며 남편이 시동생을 엄청나게 때려서 오늘 출근도 못했다 하는 겁니다. 남편이 사실 키가 185가 넘는데 덩치도 시동생보다 훨씬 크고 애초에 둘이 싸우면 상대가 안 될 것 같긴 했어요. 그래도 워낙 잘 놀고 거친 성격의 시동생에 비해 온순한 성격의 남편이라 한 번도 폭력적인 모습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런 순둥한 사람이 화를 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었죠.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저 대신 화내고 시댁을 뒤집어 엎어놓은 덕분에 어머님이나 시동생이 다신 저한테 헛소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지 이번에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이 아이 하나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고 다시 아이 엄마한테 연락해서 양육비를 매달 보내줄 테니 아이를 애엄마가 키워달라고 말을 했나 봐요. 전화를 받은 이혼한 동서는 바로 다음날 달려와서 아이를 데려갔고 솔직히 이 방법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은근히 저와 우리 남편을 무시하던 시댁이었는데 남편이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줬더니 요즘은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왜 좋게 해줄 때 사람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서로 밑바닥을 봤으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